자, 오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먹스,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상태표를 완성해봐라. 자, 요런 애들이 나오면 항상 경우의 수니까, 뭐, S도 0이고, CI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이고 1일 수 있고, 10일 수 있고, 11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변수처럼 보이는 애들이 나오면 일단 값을 다 써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입력이라고 해서 Y 변수가 있는데, Y 변수는 지금 얘를 얘기합니다, 얘. 네, 그냥 Y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2비트, A0, A1, 그리고 B0, B1, 이렇게 2비트짜리 데이터를 이제 풀에다 넣는 거예요. 이제 전가산기를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던 전가산기 한 단은 1비트를 계산하는 애고요. 얘는 이제 실제로 밑에 단에서 올라온 캐리, 그리고 여기서 계산됐을 때 캐리가 있으면 윗단으로 또 올라가는 캐리, 이렇게 해서 가산기가 쭉 옆으로 붙어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각각이 실제로 어떤 연산, 여기 어떤 연산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봐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 y가 뭐고, 여기 뭐가 나오는지 알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자, c도 0이고 s도 0일 때 보세요. 자, S 값이 0이면 요 S1, 먹스의 S1 값이 0이 되죠. 그리고 C는 여기 뒤에 애더에도 캐리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먹스의 선택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 0이니까 지금 먹스에서도 여기 0이 선택될 것이고요. 여기에선 캐리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Y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0번째니까 B가 그대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쪽으로 출력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B가 들어와서 출력되겠죠. 그래서 결국 Y로는 B가 들어옵니다. 실제 연산은 D는 A하고 B하고 더하는 연산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밑에 단의 비트 A0하고 B0 더하고 A1하고 B1하고 더하고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더했을 때 캐리가 발생하면 얘는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더해지겠죠. 풀헤더니까. 네. 요건 우리 책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0, 1일 때. 0, 1이라는 얘기는 요 C가 1이라는 얘기죠, 얘가 1이고 여기도 1이 입력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먹스에서 S0는 0이고 S1은 0이고 S0가 1이니까 여기 1이 선택되겠죠, 1. 각각. 근데 먹스 1번에는 그냥 0이 들어옵니다, 0. 그러니까 Y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그냥 0이 들어와요. 여기도 0 들어오고 여기도 0 들어오고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A0, A1 여기다가 밑에서 들어오는 1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D는 A에다가 플러스 1. 그래서 A의 인크리먼트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0일 때 보겠습니다. 10. S가 1이고 C가 0일 때. 그러면 C가 0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애는 없을 것이고요. S가 0이니까 1, 2 가는 애, 얘 1. 얘도 1. 그쵸? 그리고 C가 0이니까 얘는 각각 0이 되겠죠. 그러면 2번. 얘가 선택됩니다. 2번 얘. 근데 얘는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결국 네, 이제 요런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쪽 들어오는 게 1, 1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산기 입장에서 보면 A0, A1에 이런 비트가 있는데 여기다 1, 1 이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숫자 표현을 배웠는데 제일 앞에 비트가 1이에요. 그죠? 음수란 얘기입니다. 음수. 네. 모든 입력되는 숫자가 모든 비트가 1이면 자, 얘가 실제 숫자가 어떤지 보려면 2의 보수 취해보라 그랬죠. 2의 보수. 그러면 뒤집으면 0, 0 이렇게 되고 플러스 1을 하면 1이 되죠. 그래서 1, 1이라는 숫자는 이 1이라는 숫자를 음수화했을 때 나오는 애가 1,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쵸?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실제로 더해진 애는 A의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는 Y는 0이 되죠. 자, 여기는 Y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모든 비트가 1일 때, 이럴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도 1이고 S도 1일 때. 그럼 먹스에서 선택되는 애는 3번이겠죠? 여기 3번. 근데 3번은 누군가 봤더니 B가 뒤집혀서 들어와요. 그쵸? 각각 B가 뒤집혀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애는 Y는 B의 컴플리먼트. B가 뒤집힌 애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위쪽에서 오는 C에서 오는 애는 1, 1이니까 얘도 1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식이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B의 컴플리먼트 더하고 1 더한 꼴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요? A에서 뭘 뺀 게 돼요? B를 뺀 게 되죠. 왜? 여기가 B를 음수화한 거죠. B를 음수화. 그쵸? 그래서 컴플리먼트 플러스 1은 항상 어떤 숫자의 음수다. 이거 머리에 꼭 기억하고 있으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먹스 사용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먹스 선택선에 따라서 계속 이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내보낼 거냐를 결정하는 애죠. 자, 여기도 X에는 A가 입력돼요. 그죠? 여기도 A가 입력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먹스에 의해서 B가 들어올 수도 있고 B의 컴플리먼트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2, 3번 뭐가 있나 보면 2번은 0이 들어오죠. 0. 그다음에 얘는 3번은 0이 뒤집혀서 가니까 1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입력선이 여기 3개 있어요. 그러면 S1, S0, Cin. 자, 그럼 표에 보면 8칸이 있고 경우의 수가 8개. 그죠? 얘가 000, 001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고 나면 출력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모두 다 0일 때. 자, C인도 0이고요. 요 S의 선택도 다 0이에요. 얘도 0, 얘도 0. 그러면 먹스에서는 요 0이 선택되겠죠. 여기 0. 0이 선택되면 B가 그대로 나오는 효과가 있죠. 여기는 B0가 나오고 여기는 B1이 나와요. 그리고 X는 어차피 A가 입력되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온 A와 이쪽에서 들어온 B를 애더, 그냥 더하는 효과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의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C가 1이 되면 자, C는 앞에 그림하고 좀 다르죠. 얘 C는 그냥 혼자 이렇게 와서 애더에다가 캐리를 주느냐 마느냐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A 플러스 B 결과에다가 그대로 1만 더한 효과죠. 그냥 캐리만 더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 먹스에서는 1번이 선택되죠. 1번 얘. 예. 그죠? 자, 얘가 선택되니까 요번에 들어오는 것은 B의 컴플리먼트가 들어와요. 그죠? B의 컴플리먼트. 자, 그리고 캐리가 0이면 그냥 A 더하기 B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캐리가 1이면 A 플러스 B의 컴플리먼트는 변하지 않지만 캐리가 1이니까 더하기 1이 되죠. 그렇죠? 얘는 식을 다시 쓰면 뭐하고 똑같아요? A 빼기 B하고 똑같죠. 그죠? 컴플리먼트 플러스 1을 하면 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해보수잖아요. 이해보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선택선 S1이 1, S0가 0일 때 그러면 이제 2번이 되죠. 2번 여기 2. 자, 2번은 누가 와요? 0이 와요. 0. 여기도 이렇게 0이 옵니다.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러니까 이쪽 Y에 들어오는 이 선은 그냥 0이 입력되니까 애더는 결국 그냥 A만 들어오게 되죠. A만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캐리가 1일. 그러면 A에다가 뭐만 더해요?
1만 더하죠. 인크리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1일 때 보겠습니다. 11. 자, 얘 1, 얘도 1.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1. 앞에 1이네요. 음수예요. 얘가 원래 숫자가 뭔지 보려면 2의 보수 취해봐라. 그랬죠? 그러면 0, 0 플러스 1. 그래서 1이네요. 아, 얘는 1의 음수네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애더니까 덧셈이니까. 그래서 결국 네,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A 마이너스 1인데 얘 캐리가 여기서 들어오면 캐리가 여기서 1을 하고 들어와 버리면 결국 여기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얘는 A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자, 3번은 그냥 논리식을 써봐라 이건데 이게 제가 올리고 나서 빨리 받으신 분은 이 선이 없었거든요, 원래. 네. 근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풀어보니까. 그래서 다시 그렸습니다. 자, P가 1일 때 한번 봐요. P가 1일 때. P가 1일 때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R1에 레지스터 R1에 로드 신호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R1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 그게 돼 있죠. R1에 너무 붙였었네. 자, R1에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돼서 얘가 1이 되죠. R2가 활성화되죠. 네. 실제로 레지스터에 요건 없는데 네, 일단 그냥 의미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P가 1이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 선도 1이 되는데 얘가 0이 돼서 이 게이트 자체가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비활성화됩니다. 얘는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R3는 동작하지 않고 R1과 R2가 동작하죠. 그래서 R2에 있는 데이터를 R1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P가 0이기만 하면 동작하진 않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R3는 P가 0이면서 Q일 때, 그죠? 그 P가 0이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는 1이 되죠. 이쪽은 0이 되니까 R1이 로드가 되더라도 R2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이 상태에서 Q가 1이 되면 얘가 활성화돼서 R3에 있는 애를 R1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회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클럭이 뛸 때 가냐 마냐 뭐 이거는 뭐 그 후의 문제고요. 논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논리식을 어떻게 이거 써볼 수 있을까? 네, 메모리가 있고 리드라이트가 있습니다. 리드라이트는 사실 동시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X1이 활성화되면 X3는 비활성화될 거고요. X3가 활성화되려면 X1은 비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요 상태를 먼저 볼게요. 위에. X1이 활성화되면 리드잖아요. 리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X1이 활성화되면 여기서 셀렉트 신호가 활성화된다는 건 이 신호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셀렉트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먹스에서 1번이 선택됩니다. 그쵸? 1번이 어디로 가요? R로 갑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계속 같이 가서 로드 신호도 활성화되죠. 그래서 R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나온 데이터를 먹스를 통해서 레지스터에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빼려면 메모리의 주소. 네, 메모리에다 몇 번째에서 꺼내올지 알려줘야 되겠죠, 주소. 주소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 AR. 그래서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MAR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 AR이냐 MAR이냐는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시험지에 MAR로 나왔는데 AR로 쓰면 곤란하고 AR로 나왔는데 MAR로 써도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X3도 한번 써볼까요? X3. 자, 3가 활성화되면 R1은 비활성화된다 그랬어요. 자, X1은 비활성화, 얘는 활성화. 그러면 라이트예요, 라이트. 메모리에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럼 X1이 0이니까 가보면 셀렉트에서 누가 선택돼요? 0이 선택되죠.
그러면 레지스터에는 누가 들어가요? AC 값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레지스터에 누가 전 들어가냐면 AC에 있는 값이 전송됩니다. 어이구, 뭐야? 아, 아닙니다. 네, 잠깐만요. R3가 활성화죠? 죄송합니다. 아, 네. 네. X1은 비활성화인데 지금 R3가 활성화니까 라이트가 활성화되죠, 라이트. 자, 라이트가 활성화되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제가 플립플롭, 레지스터, 플립플롭을 설명할 때 뭘 설명했냐면, 플립플롭의 클럭은 플립플롭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올 거냐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플립플롭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으면, 들어온 데이터는 계속 출력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있는 상태라면 이쪽으로도 데이터 출력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데이터 출력이 있어요. 그냥 데이터는 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상대 수신 측에서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상대 측에서 제어 신호와 클럭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R1에서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도 나가고 있고 이 옆에 있는 선을 통해서 메모리 쪽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X1이 비활성화, X3가 활성화. 그러면 리드는 비활성화고 라이트는 활성화죠.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쓸 거야. 그 얘기고 어디서 오는 데이터야? R에서 오는 데이터야.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안 했던 여기 X2가 있죠. X2. X2는 X1이 비활성화이면서 X2일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X1이 활성화가 되면 여기 먹스에서 요 메모리가 이렇게 전송되게 돼요. 그죠? 근데 X1이 비활성화면 0이니까 AC 값이 이렇게 들어오죠. AC 값이. 이게 0이니까요. 그죠? X1이 비활성화면 그래서 AC 값이 레지스터로 이렇게 전송됩니다. 그리고 X2가 활성화니까 얘가 1 돼서 R1이 로드 신호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R1에 AC 값을 전송하는 논리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식을 쓰는데 논리식을 X2만 썼다. 그러면 레지스터는 활성화돼요. 로드 신호가 의해서 활성화되는데 이 먹스에서 AC를 선택해 주지 않기 때문에 AC 값이 전송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C 값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먹스가 선택돼야 되는 0번 얘가 선택되려면 X1이 프라임이어야 되고 R에서 로드 하려면 X2가 참여해야 되니까 X2 요 논리식이 있어야만 지금 2번 같은 식이 활성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네, 많이 풀어 보셨겠죠? 자, 이거 소수점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0.5, 0.25, 0.125. 더 자르면 0.0625 이렇게까지 자르라 그랬죠? 네, 그 소수점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부동소점 표현이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 제일 앞에 음수니까 얘가 1이죠. 제일 앞에 부호 비트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 지수 부분이 8비트, 뒤에가 23비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는 여기 부호 표현했잖아요. S. 그러니까 쟤는 이제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는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43을 표현해 보면 36, 이거 36이래. 32. 그리고 8 더하죠? 32, 16, 8. 이렇게 되면 40이잖아요. 8, 4, 2, 1. 네, 여기 3이니까. 이렇게 하면 43이에요. 양수로. 그쵸? 그 다음에 소수점. 0.375인데 0.5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 0.25 필요하죠. 375. 얘랑 얘도 하면 0.375잖아요. 그죠? 0.11. 0.011 이렇게 하면 0.375가 나오겠네요. 그쵸? 제 수업 잘 들으셨죠?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뭐 2를 곱해서 뭐,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정규화를 하죠. 정규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1011 곱하기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제곱. 이렇게 되죠. 자, 바이어스 127이니까요.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127을 0승으로 보면 5승이 되려면, 네, 127에다 5 더하면 됩니다. 127 플러스 5. 그러면 132. 131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앞에가 128. 128 하면 4 더하면 되죠. 128, 64, 32, 16, 8, 4, 2, 1. 이렇게 하면 1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수 부분은 앞에 1점 빼고 나머지만 쓰면 되죠. 여기다가 0, 1, 0, 1, 1, 0, 1,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뒤에 뭐 추가되는 0은 뭐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 뭐 0을 나머지 다 채워라 뭐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와도 저거 안 썼다고 감점할 일은 없습니다. 뭐 소수점 표현할 때 뒤에 안 쓴다고 소수점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에 33.687로 해보겠습니다. 6875. 0.687로 하면 누구누가 더하면 되나 볼까요? 0.5하고 얘도 하면 0.625가 되죠. 네, 계획에다 요거도 하면 0.0675네요. 아이고 0. 아이고 네, 잘못했네요. 0.6875가 되죠. 이게 0.1011 이렇게 돼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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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위에 형식에 그대로 맞춰서 표현해 보면 양수니까 제일 앞에 0. 그렇죠? 자, 그다음에 33은 32, 16, 8, 4, 2, 1 이렇게 되죠. 101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정교하면 1.00001111 곱하기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제곱이죠. 5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네, 또 5제곱 똑같네요. 그럼 여기도 여기처럼 이렇게 132가 되겠네요. 네. 10000 1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수 부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0, 이런, 네. 0000 110 11 이렇게 쓰면 되죠. 아이고, 네.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는 내가 먼저 풀어보고, 네, 혹시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이제 확인할 때 보는 거죠. 네. 어떻게 푸나,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내가 왜 틀렸지? 자, 요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은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걸로 문제를 조금 바꿔본 겁니다. 자, 명령어 포맷을 표현해봐라. 자, 레지스터는 총 16개다. 개수가 나왔네요. 개수는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16개를 표현하려면 그래서 몇 비트가 필요하니? 이거 생각해보라 그랬죠? 네. 16은 2의 4승이에요. 그죠? 그래서 16개를 표현하려면 우리 4비트가 필요합니다. 4비트가 필요하다는 건 레지스터가 이렇게 R0부터 따다닥 해서 R15까지 있을 때 컴퓨터에선 모든 애들을 다 주소로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네, 0000. 자, 제로는 0000이 주소고, 그 다음 거는 0001이 주소고, 0010이 주소고, 이렇게 했을 때, 이 15까지 표현하려면 비트가 몇 개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 4비트예요. 최소한. 5비트 있어도 상관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면 항상 최소 몇 비트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언급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4비트면 되니까. 네, 레지스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4비트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명령어의 총 개수는 12개다. 명령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보면 실제로 컴퓨터는
자, 000이면 뭐 AND, 001이면 ADD.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12개네. 그러면 12개를 표현하기 위해선 그럼 비트가 몇 개 필요하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3비트면 8개밖에 안 되니까 이 명령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4비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자, 명령어는 총 12개고 이들 명령은 3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명령어가 올 때 자, 우리가 배운 명령어 포맷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직간접이 있고요. OP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드레스 부분 이렇게 실리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포맷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이 포맷은 어떻게 생긴 포맷을 얘기하냐면 뭐 OP 코드가 뒤에 있어도 되고 앞에 있어도 돼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명령어에 이건 뭐 하는 코드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OP 코드가 앞부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레지스터 첫 번째, 레지스터 두 번째,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아, C로 돼 있네요. 네. 레지스터 세 번째, RC.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해보면 OP 코드가 4비트고요. 각 레지스터는 항상 4비트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기본 포맷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전체는 몇 비트예요? 16비트죠. 네. 16비트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레지스터 한 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메모리 주소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명령 포맷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는 OP 코드고 여기가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비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레지스터 나타내던 두 군데를 그냥 주소로 쓰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럼 얘가 8비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이 2의 8승계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메모리 네, 사용할 때 메모리의 계산할 것? 뭘 계산해? 메모리 용량인데 용량을 계산할 것. 총 메모리가 얼마냐를 물어본 건데 단어가 빠졌네요. 네, 그러면 방이 2의 8승계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이렇게 2의 8승계 있는데 그럼 전체 용량을 계산하려면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방의 크기를 알아야죠. 크기. 그런데 크기가 내가 요 명령어를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명령어가 지금 몇 비트예요? 16비트죠. 아하, 2바이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방 크기가. 네, 이렇게 가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의 9승 바이트. 네, 그래서 512바이트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너무 좀 작긴 합니다. 킬로바이트도 아니고. 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레지스터 한 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영역을 숫자를 저장하려고 한다. 이해 보수를 사용할 때 숫자 범위. 자, 8비트 가지고 숫자를 음수 양수 표현하면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8 빼기 1부터 0을 포함해서 2에 8 빼기 1 마이너스 1. 요0 때문에 이거 하나 빠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2의 7승 빼기 1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 재밌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나눠드렸던 문제는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요. 혹시 네,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말고 우리 컴고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자, 화면 공유는 잠시 중단. 네, 오늘 25분이 오셨네요. 네, 교재 43쪽이요. 두 번째 F값. 네, A, B, C인데 선택선이 A, B로만 돼 있죠.
A, B로만 돼 있는데, 네. 지금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A, B로만 돼 있는데, A, B가 0일 때예요. 그쵸? 그럼 먹스에서 보면 A, B가 0, 0이면 D 제로가 선택되잖아요. 무조건 D 제로가 선택돼요. 얘는 C 값이 0이든 1이든 무조건 D 제로인데 D 제로는 저 5V라고 되어 있는 거는 1입니다. 1. 디지털에서 5V는 1. 그다음에 저기 땅 속으로 들어가는 저 표시, 저 그라운드 표시인데요. 쟤는 0 표시거든요. 그러면 AB가 0이면 항상 D0가 선택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이 나와요. 그래서 F는 1, 1 이렇게 나옵니다. 요때 F는 C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네, C 값이 뭐가 됐든 나는 너랑 상관없이 무조건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걔는 1, 잠깐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죄송합니다. 네, 네, 두 번째 거. 자, A, B, C가 선택선이네요. A, B, C. 두 번째 거면 C가 1이니까 D1이잖아요. D1. D1인데 그 라인이 지금 5V하고 연결돼 있어서 출력이 1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플러스 5V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땅으로 연결된 것 같이 생긴 애 있죠? 쟤는 0입니다. 0. 그래서 D0부터 D7까지 있는 기억장치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기억장치 주소가 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건 어, 자, 이제 네, 기억장치 주소가 바이트 단위라는 건 방 하나의 크기가 1바이트씩이란 얘기예요. 1바이트. 그럼 32비트라는 주소로 총 나타낼 수 있는 게 2의 32승계의 방인데 방 하나의 크기가 1바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1바이트당 주소가 하나씩 지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4바이트를 묶어서 하나씩 뭐 이게 방 하나가 4바이트가 아니고 방 하나는 1바이트. 메모리 한 줄 한 줄 데이터가 들어가는 하나하나는 1바이트다. 그랬을 때 32비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메모리 방의 개수는 2의 32승계잖아요. 2의 32승계. 2의 32승계인데 그 방 하나는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전체 용량은 2의 32승 바이트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림 그려드릴까요? 빈칸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빈칸 있네요.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는 이제 뭔가를 잠시만요. 네, 메모리는 뭔가를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저장하는 공간.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얘는 우리가 주소를 사용하면 000, 001, 010, 011 해서 111까지 이렇게 3비트를 쓸 수 있어요. 그쵸? 3비트를 쓸 수 있는데 얘가 1바이트면 이거는 방이 8개. 그러니까 2의 3승계, 방이 8개인데 하나당 1바이트다. 그러면 전체 용량은 8바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장치 주소는 1바이트 단위로 지정된다는 건 이렇게 주소가 하나하나 지정되는데 이 지정되는 단위가 여기 방이 1바이트씩이라는 얘기예요. 가산기에 들어가는 일의 값은 항상 음수로 생각해야 되나요? 이제 비트가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아까처럼 비트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비트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날 때는
최상단 비트가 1이면 음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단 비트가 어디냐? A0, A1, A2, A3, B0, B1, B2, B3 뭐 이런 게 있을 때 상단 비트, 제일 상단 비트가 1이다. 그럼 얘는 음수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병렬 연결 시 방의 크기, 개수 증가. 자, 병렬 연결할 때 우리가 건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전기가 세지게 해요? 전기가 오래 가게 해요? 전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잠깐만요. 네.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8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방이 이렇게 있어요. 얘도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도 8비트가 나와요. 자, 주소선이 이렇게 있어요. 주소선이. 자, 얘도 이제 그냥 8비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8비트라고 가정해 보면 이 메모리는 방이 2의 8승계의 방이 있다는 얘기겠죠. 얘도 2의 8승계의 방이 있어요. 근데 병렬 연결한다는 건 공통된 주소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동시에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병렬로 출력된다. 이제 직렬과 병렬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쏠 때 병렬이면 이렇게 선이 여러 개 있는데 동시에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동시에 데이터가 나가는 걸 병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메모리가 1번 메모리가 있고 2번 메모리가 있는데 자, 주소를 80번지라고 주소를 던지면 1번 메모리도 80번지를 가리키고 2번 메모리도 80번지를 가리키겠죠? 그러면 이 80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동시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출력되면 이쪽에 공통 버스가 있는데 얘도 8비트가 실리고 얘도 8비트가 실리면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버스에는 16비트짜리 데이터가 실리게 되잖아요. 그쵸? 동시에 데이터가 나가니까 이런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밖에서 볼 때 보면 밖에서 볼 때 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블록도를 이렇게 그려봐요. 색깔이 안 보이네. 보이네. 자, 네. 얘를 이렇게 블럭을 그려서 밖에서 이 메모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이 메모리를 보면 주소가 있고 주소를 집어넣었더니 16비트짜리 데이터가 나왔어 라는 걸 알겠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8비트짜리 메모리가 2개 붙어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16비트를 출력하는 메모리인 거예요. 이게 병렬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병렬로 데이터가 2개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방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방이 256개 있는 메모리예요. 256개의 16비트짜리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모리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8비트짜리가 2개 붙어 있더라도 밖에서 볼 때는 이랬을 때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는 거 우리가 병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병렬 처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똑같은 메모리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공통된 주소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 안에 있는 데이터 주소가 똑같으니까 두 메모리에 같은 위치에서 데이터가 나오겠죠. 같은 위치에서 80번 그럼 80번 양쪽에 80번지에 있는 애들이 튀어나올 텐데 이렇게 나와서 얘들이 묶여서 더 큰 데이터를 만드는 거 우리가 병렬이라 그래요. 근데 직렬은 이렇게 공통된 주소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코더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입력선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8비트라고 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입력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이네이블 시키거나 얘를 이네이블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네이블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80번지 데이터를 꺼내와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동작할지는 제일 위에 비트 얘가 결정해 주는 거죠. 얘가 0을 입력해 주면 얘에서만 동작해요. 1을 하면 밑에 있는 애가 동작하죠. 버스에 실리는 데이터는 계속 8비트죠.
그 예를 들면 0, 80번지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위에 있는 메모리에 80번지 데이터만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1에 80번지 이러면 밑에 있는 메모리에 80번지 데이터가 튀어나오죠. 그럼 밖에서 보면 얘는 자, 0 앞에가 0일 때 여기 뒤에 주소가 0부터 255까지 해서 256개 방. 그리고 1일 때 0부터 255까지 256개 방.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얘는 512개의 방을 가진 메모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방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런 디코더를 통해서 여러 개의 메모리 중에 하나만 동작하도록 만들죠, 보통은.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보세요. 방의 크기는 안 바뀌어서 계속 8비트짜리 데이터가 나와요. 위에서 나오든 밑에서 나오든 얘는 8비트짜리 데이터가 나오는데 병렬로 연결하면 이거 두 개가 묶여서 16비트짜리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병렬로 하면 방이 커지고 직렬로 하면 방의 개수는 늘되 방의 크기는 그대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문제를 섞어서 내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내는 거예요.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큰 메모리를 만들고 얘를 또 직렬로 연결해서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되셨으면 감사합니다. 121쪽 9-7번. 네네. 직렬 연결 시 디코더로, 그렇죠. 디코더로 연결하죠. 네. 그래서 디코더로, 네. 잠시만요. 나노세크로 되어 있는데 답을 구할 때 마이크로로 변경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변경해야 하는 건 아닌데 구하니까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와서 13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3 맞죠? 네, 10.3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쓴 거죠. 그냥 나노세크니까 나노세크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뭐 그냥 표현하기 나름이라서 전혀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101쪽 101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네. 오타가 있나요? 아, 네. 요거 풀이 네. 김님 잠시만요. 위에 거 먼저. 네. 우리가 아이고, 택이 이렇게 있는데 SP 초기 값이 0이에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처음에. 이 상태에서 푸시가 들어오면 SP를 증가하고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 0번지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부터 데이터가 들어가요. 1, 2, 3, 4 이렇게 쭉 들어가요. 네. 그래서 63번째까지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푸시가 일어나면 63은 네, 이렇게 되잖아요. 1, 2, 4, 8, 16, 32. 네, 여기 63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푸시가 일어나면 SP는 SP 플러스 1 하잖아요. 얘를 플러스 1 하면 이게 0이 되죠. 네, 0이 돼요. 그래서 SP가 어디로 가냐면 제일 밑으로 갑니다. 여기로. 그렇죠? 제일 밑으로 가서 푸시를 해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SP가 0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0이잖아요. 푸시하고 있는데 SP가 0이 된다는 건 한 바퀴 돌아서 0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풀 하는 거예요. 근데 팝을 했는데 0으로 갈 수도 있죠. 팝을 했는데 0으로 가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도달하는 거니까 이때는 empty가 되는 거고요. 푸시했는데 0이 되는 건 쫙 올라간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기 때문에 그때 풀이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71쪽. 이 71쪽 이 그림 우리 책의 그림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약간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림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시프트 레프트 라이트를 이렇게 사실 그림 세로로 그려 놓고 하진 않는데 어 지금 여기 요 그림의 왼쪽 보시면 H0가 제일 상단에 와 있잖아요. 0, 1, 2, 3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0, 1, 2, 3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는 H3가 제일 왼쪽에 오고 H0가 제일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약간 표현 방식이 쪼끔 차이가 있어서 네, 요 71쪽 그림은 이제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저 셀렉트 신호에 의해서 데이터가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얘를 옆으로 깔았을 때 시프트 레프트가 되는지 라이트가 되는지 인제 고것만 인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펑션 테이블에 아웃풋을 H3를 제일 상단 제일 왼쪽에 놓고 H0를 제일 아래쪽에 놓고 그리면 네 이게 인제 제대로 읽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아 잠시만요. 이 AI 빼기 1 이거는 AI AI라는 값에서 빼기 1을 하는 게 아니고요. A에 I 빼기 1 첨자예요. A에 3 이면 A에 2 이런 얘기예요. A에 3 네. 저게 이렇게 돼 A에 I 빼기 1 요거예요. 요 첨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만약에 A에 3 번이다. 그러면 A에 2번 이런 얘기고 플러스 1을 가면 A에 4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제가 또 엉뚱한 걸 설명하고 있었네요. 네.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학습 일지 올리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들 공부할 때 독서대 꼭 쓰셔야 됩니다. 꼭 쓰셔야 돼요. 첨자 차이는 왜 있는 건가요? 첨자 차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네. 어떤 첨자의 차이를 말씀하시나요? 방금 마이너스. 이게 71쪽 그림 4-13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하. 네. 자 Shift R. 그럼 저기 신호가 네 2 번 네 이렇게 하면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얘가 지금 한 단이잖아요, 한 단.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단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4 비트짜리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면 그 4 비트 중에 1 비트를 처리하는 애예요. 네. 지금 네 1 비트를 처리해야 돼요. 1 비트. 1 비트 처리하는 애. 근데 1 비트인데 현재 여기가 주어져 있는 게 B의 I 비트하고 A의 I 비트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비트를 보면 A에 I 비트가 있으면 이쪽으로는 A에 마이너스 A에 I 빼기 1 이쪽은 A에 I 빼기 2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A에 0 까지 가겠죠. 그다음에 상단은 A에 I 플러스 1 A에 I 플러스 2 요렇게 가겠죠? 자 요렇게 가는데 요 상태에서 현재는 A에 I를 출력하는 앤데요. 만약에 시프트 라이트 연산이 오면
라이트 연산이 오면 이쪽으로 밀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1, 2 갈 것이고, 얘는 1, 2 오겠죠? 근데 출력이 출력이 잘못 써 있네요. 나 이렇게 분석을 안 해봤네. 자, 원래는 A의 I와 B의 I의 어떤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요건데요. 요거. 근데 만약에 Shift Right 연산이 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 A의 I 플러스 1이 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I 마이너스 1이 온다고 써 있네요. 자, 만약에 Shift Right 연산을 지금 A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Shift Right 연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A의 I 플러스 1을 출력해야 되고, 네, 그 옆에 단 A의 I 플러스 1을 출력하고 있던 이 단은 A의 I가 출력돼야 Shift Right 현상이 벌어지겠죠? 네, 이렇게 출력되고 이렇게 출력돼야 실제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I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이게 책하고 파워포인트하고 막 옮겨가면서 가끔 그림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우리 책은 어떻게 나왔나? 4-13. 책도 똑같이 나왔는데 Shift Right인데 이게 저긴가 보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배치 있잖아요. A0부터 보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단 우리가 MSB라고 얘기하는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 최상단 비트를 일반적으로 왼쪽에 놓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회로는 네, 제일 하단 비트가 왼쪽에 있고 제일 상단 비트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Shift Right를 하면 얘가 와야 되는데 얘가 오는. 네. 여기가 A의 I면 이쪽이 I-1이죠. I-1이 네 자리로 오는. 네. 그럼 이론적으로는 약간 좀 안 맞습니다. 보통 표현하는 거하고 조금 안 맞네요. 음, 요거는 그림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말한 요런 방법들 때문에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프트 레프트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비트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기준으로 내 왼쪽에 있는 비트를 내 자리로 데려올 거냐, 오른쪽에 있는 애를 내 자리로 데리고 올 거냐. 이건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저 인수들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서 아마 나올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선생님. 저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레지스터 명령에서 SPA, SNA, SGA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파지티브, 양수, A씨가 갖고 있는 값이 양수라면 이런 뜻이죠. A씨에 저장된 값이 양수라면, 네. 스킵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PC가, 보세요. 현재 SPA 명령을 실행 중이에요. 그러면 PC가 요 다음 명령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PC가 다음 실행할 명령의 주소니까. 그런데 이 SPA라는 명령은 AC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파지티브, 0보다 크면 스킵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실행하려고 이제 이 PC가 가리키고 있는 이 명령을 스킵해라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라.
건너뛰어라 그 얘기예요. 네, 반대로 SNA는 AC가 0보다 작을 때 스킵해라 그 얘기죠. 음수일 때는 다음 명령, 현재 이제 지금 명령 끝나고 다음 명령을 가리키려고 할 때 건너뛰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자, SGA는 AC 값이 0이라면 지금 PC가 가리키고 있는 이 명령,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 명령을 실행하지 말고 점프해라, 건너뛰어라 그 얘기예요. 책에는 저기 표 4-13인데 표 4-13에 나와 있는데요. A의 I 빼기 1이 저게 옛날 책이라 나와 있나? 첨자로 I 빼기 1, I 빼기 1, I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C의 I 플러스 1 상단이 플러스 1이 맞는데 Shift Left를 했을 때 왜 Shift Left를 하는데 윗단에 있는 애가 내려오죠? 조금 네, 조금 이상합니다. 아, 그래요? 아, 뒤에 내용으로? 아, 저기 편집할 때 잘못했는데 옛날 책은 제대로 나와 있거든요. 옛날 책은 제대로 나와 있는데 저기 편집되면서 네, 글꼴을 한 번에 바꿨나 보네요. 한 번에 바꾸면서 커졌나 보네. 아, 옛날 책은 아래 첨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시프트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그림 4-13 지금 우리 교재 71쪽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보면 시프트 라이트를 하면 상단 비트가 하단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시프트 라이트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상단 비트가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AI 위치에 I 빼기 1 비트가 지금 출력되는 거라서 반대로 가요. 이상하네. 잘못됐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캐리 위에 그 산술연산기 보시면 아리스메틱 서킷 보면 C의 I에서 캐리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연산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C의 I 플러스 1 그래서 상단으로 캐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첨자 큰 애가 왼쪽에 있고 작은 애가 오른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SHR과 SHL로 보면 Shift Left를 할 때 Left를 하면 네, 0에 있는 애가 1로 가고 1에 있는 애가 2로 가잖아요. 그럼 I-1에 있는 애가 I로 와야 되거든요. 글자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해결합시다. 시험 보기 전까지. 음, 어, 컴구 92쪽. 제가 갖고 있는 책하고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림. 네. 네.
여기서 네. 여기 했을 때 000일 때 네. 000이란 얘기는 자, 지금 그림 5-4예요. 여러분 그 커먼 버스 나와 있는 거. 공통 버스에서 버스를 셀렉트하는 애가 000이에요. 그러면 우리 버스 이 레지스터들 중에서 000인 번호가 없잖아요. 버스를 안 탄다는 얘기예요. 버스에다가 아무런 데이터도 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로드는 A씨가 로드예요. 그쵸? A씨가 로드예요. 자, 그리고 애더가 있어요. 그러면 A씨는 저쪽 애더 연산 장치에서 처리된 결과를 A씨에 읽어와라 그 얘기예요. 로드해라. 그렇다는 얘기는 저 연산 장치에서 덧셈을 수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연산 장치에서 덧셈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근데 우리가 5장에 애드 연산을 써 보셨죠, 최근에? 애드 연산. 네. 이거를 화면 어떻게 띄우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교재 번호를 교재 몇 쪽인가요, 저게? 교재 쪽수를 좀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좀 올려 주세요. 5-3.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92쪽이래요. 자, 우리가 열심히 외운 네,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그거는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애드 명령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DR에다가 메모리 AR에 있는 애를 가져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AC는 AC에 있는 값하고 DR 값을 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명령 네, 버스 셀렉트는 0이고 그 D번이죠. D번. 버스 셀렉트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레지스터도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버스가 어떤 데이터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로드는 A씨예요. 자, 여기 연산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애더 이렇게 위에가 와서 A씨에 실리는데요. 자, 그리고 AC 값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위에 DR도 버스로도 가지만 이렇게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드 연산을 하라는 얘기는 여기 DR 값하고 A씨가 갖고 있는 나 가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했는데 더한 결과를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애는 A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씨의 로드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령은 add. 그러면 여기서 add 연산을 한다는 거죠. add 연산하면 이 연산 장치에서 연산한 결과는 반드시 AC로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연산이 끝나면 무조건 AC는 로드가 신호가 들어와 줘야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드는 AC가 로드가 들어와야 되고 예, 연산 애더에서는 연산 덧셈 연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들은 버스를 탈 필요가 없죠. 내가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고 DR에서 내려와서 더하고 이러니까 버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는 000이에요. 예. 아무도 안 싫어 그 얘기죠. 아하, 네. 이해가 되셨으면 땡큐입니다. 네. 인크리먼트가 1일 때 카운터가 동작하는 거.
잠시만요. 저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쯤 있을까요? 아하, 49쪽이네요. 49쪽. 여기는 아니겠죠? 슉. 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엔드 캐리? 아, 거기서 엔드 캐리는 그냥 그 옆에 엔드 캐리는 로드 뭐 이런 게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캐리가 발생하면 그냥 2로 넘어갑니다, 그냥. 네. 그냥 2로 올라가요. 그래서 상태 비트들 가지고 캐리가 발생했나 안 발생했나를 거기를 체크하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요거 인크리먼트가 동작하는 얘는 사실 이것만 보면 돼요. 예. 여기 회로가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앞에 회로는 여기에 그냥 카운터,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1이 입력되는 상황. 그쵸? 자, 그러면 클리어도 0, 로드도 0, 인크리먼트만 1이에요. 얘는 0, 0, 얘가 1입니다. 자, 0이니까 얘 0이죠? 0이니까 얘는 1이고요. 얘 0이에요. 그래서 요 회로도 0이고요. 얘 1, 그죠? 1, 얘 1, 인크리먼트 1, 그 다음에 클리어에서 오는 얘 1. 그래서 이 신호가 1이 돼요. 이 신호는 여기 앞에 회로 얘의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거하고.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이렇게 와서 여기도 1 되고 여기도 1 되죠. 그래서 JK가 T 플립플롭이 돼버려요. 그리고 열로 내려가죠,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클럭이 뛰면 얘가 0과 1이 뒤집히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얘가 1이었다. 만약에 A3, A2, A1, A0가 00, 10이었다. 이렇게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0010이었으면 0010.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이렇게 출력하고 있으면 얘는 0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신호는 둘 다 1이에요. 그죠? 1, 1. 자, 이 상태에서 클럭이 빵 뛰면 여기 아래는 0이니까 얘들은 변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11이 들어온 상태에서 클럭이 뛰니까 바뀌죠. 그 얘가 1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요 놈이 1이 됩니다. 1.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가 1이 되면 바로 신호가 들어가서 얘가 바뀌지 않나요? 플립플롭은 클럭이 뛸 때만 바뀌어요. 클럭이 뛸 때만 바뀌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어서 1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애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1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얘 1이고요. 클럭이 뛸 때 여기에 바뀌어서 1이 돼서 이제 밑에도 11이 들어와요. 그죠? 밑에도 11이 들어오는데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미 여기는 1이 들어가고 있죠? 요번에 여기 1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도 1이 들어가죠. 1, 1. 그런데 누구는 1이 아니에요? 얘는 1이 아니에요. 0이니까. 현재 0이니까. 그죠? 자, 이 상태. 얘는 1이지만 얘는 0이라서 여기는 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클럭이 빵 뛰어요. 빵 뛰니까 얘 바뀌죠. 얘 바뀌죠. 얘 바뀌죠. 그래서 0, 0, 1. 얘는 안 바뀌니까 0. 그죠? 그래서 얘 0, 0,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클럭이 뛸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논리식으로 써놓는다고 했던 게 논리식으로 써도 결국 전 단계의 논리식이 다음 클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항상 1이라면 얘는 A0일 것이고 얘는
A0, A1 두 개 AND. 얘는 A2, A1, A0가 AND라고 그랬잖아요. 클럭이 뛸 때 이 세 개가 다 1이면 얘가 바뀐다 그 얘기예요. 클럭이 뛸 때 이거 두 개가 1이면 바뀐다. 클럭이 뜰 때 얘가 1이면 바뀐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서 클럭이 뛸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뀌나 봐봐요. 얘는 A0는 어차피 계속 여기 계속 1 들어오니까 얘는 계속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언제 바뀌냐? A1은 언제 바뀌냐면 여기 A0가 1일 때. A0가 1인 상태에서 클럭이 뛰면 A1이 바뀐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자, A2는 언제 바뀌냐면 A1과 A0가 동시에 1일 때 이 상태에서 클럭이 뛰면 바뀐다는 거예요. A2가. 그 두 개가 지금 동시에 1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클럭이 땅 뛰면 A2가 바뀐다는 거죠. 뭐 얘는 계속 바뀔 것이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전 단계 이 상태에서 클럭이 뛰면 바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설명이 되셨을까요? 이 문제는? 네. 그리고 다음 거. 그림 5-15. 저거 우리 교재에서 찾아보시면 네. 86쪽에 있는 그림이네요. 86쪽. ARPC를 한 클럭이 안 되나요? 아하. 주소를 네. 그거는 뭐 설계를 저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7쪽에 있는 저 그림이 아이고. 네. 제가 여기서 화면을 넘기면 막 멀미어져. 멀미하실 것 같아요. 어지러울 것 같아. 자, 화면을 보지 마세요. 다 찾을 때까지. 자, 너무 많이 했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 컴퓨터 설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 이 컴퓨터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컴퓨터를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설계했다 그 얘기예요. 명령어도 이렇게 설계한 거고 내가 만들 땐 난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싶어 하고 다르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물어보신 게 여기 왜 TR을 썼냐? 바로 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다 바로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AR에다가 PC 이렇게 넣어버리면 네,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요거. 아이고, 보이시죠? AR에다가 0 집어넣는 이 연산을 언제 해야 될까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나요? M에 0에다가 PC. 네. 이렇게 하려면 이 전 단계에 AR에다가 0 집어넣는 단계가 또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AR에 0을 넣어서 저 0번지에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한 번에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R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넣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넣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거야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 네, 저 그림은 어디 있는 거죠? 네, 엄청 뒤에 장, 네, 어, S0123. 아, 네, 오타입니다. 네, 페이지 133쪽에 보시면 네, 1248 이렇게 써야 되는데 133쪽에 보정 전, 보정 후 이래서 G 값하고 S 값 있잖아요. 그 아래 첨자가 0123이 아니고 1248 위에 있는 가산기랑 비교해 보면 1248 이렇게 써야 되는데 편집을 잘못했네요. 음.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이 책을 다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격시켜가지고. 근데 합격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AR의 클리어 신호로 안 되나요? 클리어 신호, 자, 보세요. 클리어 신호도 클럭이 뛰어야 동작하잖아요. 그쵸? 클럭이 뛰어야 동작하는데, 클럭이 뛸 때 클리어를 하면서 AR을 클리어했어. AR을 0으로 클리어했는데 이걸 메모리에 전달해야 돼요. 0번지라고. MAR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MAR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 공통버스에 보면 AR이 이렇게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메모리 주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선생님, 중요한 건 이걸 저 단계를 선생님이 줄이려고 안 해도 돼요. 네, 42쪽 여쭤보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컴퓨터를 설계하시면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저게 클럭과 이것저것의 어떤 특성상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42쪽. 네, 물어보셔도 되죠, 당연히. 세상에. 지금 보셨어요? 제가 42쪽 한 번에 찾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엄청난 일이네요. 네. 로또 사러 가야겠습니다. 자, F는 S바 D0 더하기 SD1 이렇게 하는 것은 선택선일 때만 43쪽에서 어떤 거 질문하시는 거죠? 세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얘랑 여기 전 거랑 네. 목소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죄송한데 제가 늦게 나와서 궁금한 게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F 이렇게 할 때는 손에서 선생님 잠깐만요. 때는 마이크가 네. 저만 이렇게 잡음이 들리나요? 뭐가 이렇게 네.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나요? 아니 뭐 마이크를 뭘 이렇게 비비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때 제가 지금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보통 때 할 때는 뭐 F가 1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는 거는 42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할 때는 뭔가 S-D0 더하기 SD1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이때만 그런가요? 네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여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저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근데 표현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 선택선이 그렇죠. 때는. 저게 이제 네. D0, D1이라고 쓰는 건 네. D0나 D1 값을 네. 모를 때. 모를 때 만약에 보통 때는 S가 1인 거를 보세요. 찾는데 그쵸. S가 지금 만약에 1이라면 네. S가 1이면 이제 앞에 거는 0이 되겠죠. 그 D1 아, 값을 갖고 오는데 음. 네, D1이 0이면 0이 되고 D1이 1이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모를 때는 이 네네. 변수가 이게 들어가면서 명확하지 이런 않을 식으로 때는 네, 그쵸. 그러면 그럼 이게 S가 꼭 0이면 D0가 선택돼서 D0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그 값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저 값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선택선이어서 그런 건 아니죠. 선택선일 때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는 건 아니죠. 네네. 갑자기 저런 이렇게 식으로 됐을 논리식을 때 쓰는 거는 사실 약간 별로 안 생소할 나와요. 그래요? 네네. 거의 안 이렇게 나와요. 궁금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어저께 교재를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1일 학습 노트인가 그거 해서 내는 게 네. 자기가 했던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했던 시간을 하고 안 한 거는 핑크 그렇죠. 네. 그렇게만 하는 공부했던 건가요? 시간하고 네. 네, 지금 뭐 사실 쓰시는 분보다 안 쓰시는 분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근데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근데 네. 그냥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네. 네. 그냥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는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해서 교육학을 뭐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학을 했다. 그럼 거기 그냥 교육학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쭉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 교육학을 했다라는 걸 알게. 그다음에 뭐 11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좀 쉬었다. 그럼 휴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12시부터 12시 뭐 1시까지 점심 먹었다. 그럼 점심. 그럼 점심 먹고 산책했다. 그럼 점심 산책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일과를 쭉 쓰신 네.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음. 공부 한 대 빼고 공부랑 관련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들을 붉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한 번씩 칠해줘 보세요. 근데 좀, 그러면 내가 네. 진짜로 필요해서 쉰 부분, 그 부분은 공부할 수 없이 내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쉬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낭비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내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저만 근데 보는 게 좀 아니고 선생님들도 궁금한 좀 게, 본인이 궁금한 공부한 걸 게, 보시면. 보통, 네, 네, 평균적으로 막 네. 8시, 막 9시 이렇게 가서 11시까지 하고 거의 이 사이클에서 조금 쉬고 이 정도 평균인가요? 그 너무, 정도 하시면 엄청 잘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있죠. 네. 아, 그래요? 아, 그냥 아, 사실대로 우선은 네, 적어서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그냥 찍으셔서 일단 비댓글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다른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할 건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빼기 과정이요? 그거 우리 다음 주에 할까요? 왜냐면 지금 그 강의를 안 보신 분이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직강하시는 선생님들 어제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수업을 같이 해서, 네, 진도를 사실 되게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전 타임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컴구는. 그래서 부지런히 들으시고 부지런히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새벽은 사실 뭐 지금 지금 하는 이 줌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짜를 지금 처음에 제가 화요일 했다가 수요일, 근데 지금 화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좀 있어서 날짜를 조금 유동적으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들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선생님들 의견을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낮에 또는 저녁에 공부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조금 몸이 좀 힘들어도 새벽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하셔서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시간을 만드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2사. 왜냐하면 어, 설 연휴 끝나고 마지막 주도 지금 화요일 수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네, 그러고 나면 2월 첫 주 빼고 네, 2주, 4주. 보통 2주, 4주를 쭉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2주, 4주.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좀 진도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빨리 끝나면 또, 네, 다른 것들로 모의고사처럼 시험도 좀 보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것도 좀 채워보기도 하고, 선생님들 좋은 거 있으면 또 해보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음, 기본서 같이 읽기 이런 것도 좀 하면 사실 좋을 것 같아서, 기본서 같이 읽기도 요 줌 할 때 아니면 새벽에 이렇게 기본서 훑어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냥 넘겨가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냥 쭉쭉 설명하면서 넘어가 보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리고 요번 설이 지나면 스터디도 지금 신청하신 분들 이제 구성을 한번 지금 다 뽑아놓긴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스터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을지. 네. 네. C 언어는 코딩 도장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강의도 좀 해주고 문제도 좀 있고 이런. 네. 코딩 도장이나 이런 데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문제를 서서히 조금씩 풀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정해 놓고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교육학처럼. 예, 교육학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C 언어도 직접 코딩을 하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눈으로만 읽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 보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카페 보시면 있어요. 여기 왼쪽 메뉴에 알고리즘 관련 사이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채널도 위쪽에 있습니다. 강의 채널 이래서 거기 보시면 현희 씨라고 해서 구독 좀 해주세요. 네. 네. 현희 씨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강남에 있는 비트컴퓨터 강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잘 가르치시거든요. 그 강의도 좀 들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죠. 네.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고 나랑 맞는 게 있다. 뭐 코딩 도장의 강의가 너무 나랑 잘 맞는다. 그럼 거기 거 들으시면서 문제들을 조금씩 응용을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게 맞는다. 그러면 또 맞는 걸 찾아서 또 해보시고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 110쪽. 네, 요 강의도 지금 이분들이 다 못 들으신 건데, 아, 네. 2 곱하기 32 바이트. 네. 레지스터가 64비트라고요? 레지스터가 왜 갑자기 64비트죠? 레지스터 길이가 32비트인데. 아, 64비트로 해볼까? 네. 64비트로 하면 64, 이게 비트면 2의 64승이잖아요. 64비트요? 네. 아, 64비트는 용량이 너무 큽니다. 네. 이게 왜냐면 2의 30승 곱하기 2의 30승이잖아요. 네, 기가 곱하기 기가예요. 네, 윈도우 주소 64비트를 사용하긴 하는데 저 64비트를 쓴다고 해서 64비트가 000000부터 해서 11111까지 전체 메모리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64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주소는 다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지. 64비트에 꽉 차는 메모리는 지금 없습니다. 네. 기가의 기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그래서 64비트를 시험에 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최대로 나오면 32비트, 4기가바이트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어우, 선생님 좋습니다. 이런 시도 64비트까지 해보셨다는 것에 네, 감동입니다. 네, 진심으로. 아,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새벽에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늦으면 8시까지 아니면 7시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줌 링크 올리는데 보면 새벽반이 공지사항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그냥 새벽에도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새벽 4시 보통 4시에는 항상 있고요. 한 3시 반에도 3시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날은 막 2시부터 들어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기본서 PDF 파일. 네. 있죠. 네, 있습니다. 기본서 사셨나요? 어, 어, 네. 사시면, 사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서는, 어, 사실 책을 찢어서 들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책이 좀 있으셔야 공부하는 데는 훨씬 편해요. 이게 패드나 이런 걸로 공부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거 뭐 공부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책이 있어야 이제 문제나 이런 거를 패드에 띄워놓고 책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네, 훨씬 더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본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고책이 되더라도 기본서를 꼭 사셔라. 네, 그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기본서가 너덜너덜 하실 때쯤 되면 합격합니다. 네, 다음 주도 명절이 화요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물어보신 분이 저한테 개인으로 DM으로 물으셨는데 제가 모르고 또 다 얘기했군요. 하여튼 선생님 말고도 책 없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기본서 없이 학원 교재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원 교재는 기본서를 보기 위한 도구,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예요. 그냥 망치. 망치만 갖고 못을 박을 수 없잖아요. 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못은 기본서입니다. 내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 없이 망치만 들고 못 박을 수 없어요. 네, 기본서는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으셔도 되고요. 네, 잘 쉬시고 또 내일 또 열심히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 꼭 다 해낼 겁니다. 그쵸? 우리는 다 해낼 거예요. 네, 화이팅! 자,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아, 오늘 잘했어. 네, 본인 오늘 고생했어. 오늘 수고했어. 내일은 오늘보다 1%더 발전하자. 이러면서 쓰담쓰담 하시고, 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네, 다음 주에.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에도 새벽은 열립니다. 우리 새벽은 소중하니까요. 네, 화이팅입니다. 항상 공부할 때 오늘 또 화이팅! 우리 또 오늘도 잘 해보자! 이러면서 네, 하루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 우리 150명 합격할 거예요. 150명. 자, 네. 나가시기 힘드시면 제가 종료를 한 번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속 불편하면 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